자, 결국에는 이 주관이라고 하는 주관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조견, 오온, 계공인데, 오온이 주관심이죠. 그렇죠? 주관이죠. 그렇죠? 주관을 극복하는 방법이 조견, 오온이 계공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 인간은 약간 철학적으로는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이 시간성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자기 인생을 보면, 인생을 반추해 보면 내 인생은 지나가고 없어서 모든 업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없다. 그걸 통해서 공이구나. 나의 인생이 공이다. 이 말은 들어오나요? 쉽게 안 들어오나요? 여러분 인생 어디 있어요? 공이 안 좋아요. 남기면 뭐예요? 남기면 뭐예요? 공이 좋다니까. 제가 여러 번 최고의 연불은 공연불이라고. 최고의 자선은 자선이라고 이런 말 가끔 들었죠. 그죠? 최고의 인생은 공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생인 줄 알고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공인생이 우리를 하여금 엄청나게 긍정 에너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성, 두 번째는 연기. 객관이 사라지면 주관도 같이 사라진다고 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연기를 깨달으면, 이 말은 뭐냐면 객관이 없으면 주관도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관은 실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이 다 사라져도 나는 안 사라져야지 실체인데, 객관이 사라지면 주관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체라고 할 수가 없다. 당장 눈만 감아도 객관들은 뿅 하고 그냥 사라져서 주객은 동시에 같이 연기로 성립하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다. 세 번째가 지금 금강경의 구절, 일체 유의법은 몽환포영이라는 거예요. 유의법은 현상을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현상을 유의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관이, 우리는 지금 의식인데, 의식이 이 세상을 꿈을 꾸려면 주관이라고 하는 욕을 통해서 이 세상을 경험해요. 다시, 의식이 이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경험하려면 주관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어야 돼요. 매체. 라디오, 텔레비 이런 건 다 매체를 하잖아요. 신문 다 매체잖아요. 매체가 있어야 돼요. 주관은 매체예요. 본질인 의식이 이 세계를 경험하는 매체,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는 꿈 같고, 영화 같고, 환은 영화, 물거품 같고, 영은 그림자 같고, 로는 아침 이슬 같고, 저는 번개불 같다는 이 가르침이, 일체 유의법은 제가 꿈하고 비교해보면 이 생시가 꿈하고 완벽하게 같으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걸 알아채면, 그러면 조견, 오온, 계공이 실감이 이렇게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야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강조하는가? 인생의 문제는 이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주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 주관이라는 착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다시, 인생이란 주관이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다시, 인생이란 무엇인가? 주관이라고 하는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이 꿈에서 깨려면
가짜가 아닌 진짜가 나타나면 된다. 진짜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 의식인데 이 의식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깊은 잠을 잘 때도 이 의식은 그대로고 꿈을 꿀 때도 이 의식은 그대로고 지금 생시에 이렇게 생활할 때도 이 의식은 그대로라서 언제나 이 의식은 그대로다. 나머지는 이 의식 안에서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꿈 같고 영화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아침 햇살 같고 번개불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이유가 깨달음과 해탈은 주관으로부터의 해탈이에요. 해탈은 자유인데 자유는 주관은 아상, 주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려면 주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이 깨달음이 분명해야 돼. 의식이 뭔지는 깨달았는데 왜 아직까지 이게 내가 생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까? 왜 아직 해탈을 멀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돈을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끝납니까? 라고 이런 질문들이 어리광이다 이거지. 어리광이다. 못 깨달았으니까 해탈을 못한 거지. 다시 말하면 정말로 꿈에서 깨면 모든 문제는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철저하게 깨닫자 이거예요. 괜히 깨달았다 소리 하지 말고 알겠다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꿈에서 깨자. 그러니까 꿈은 완전히 에고가 꿈이에요. 그러니까 에고가 정말로 조견, 오온이 에고잖아요. 개공, 에고가 공이라는 에고가 꿈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철저하게 깨뜨려 봤다면 정말 반야지혜가 확실하다면 이 지금 에고와 에고의 세계라고 하는 이 현상의 세계로부터 잠에서 깬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고 이 현상계를 살아가는 거. 이거 못 깨고 살아가는 거하고 다르지요. 잠에서 그러니까 꿈을 생각해 보면 꿈에서 깨고 보세요. 꿈에서 깨어서 그 꿈을 경험하는 거. 꿈을 깬 상태로 그 꿈을 경험하는 거. 이거를 자각몽이라고, 루시드 드림이라고, 자각몽이라고 그래요. 꿈에서 깨어서 꿈을 이렇게 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로 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지금 상상은 되지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이다 이거예요. 지금 생시에서도 꿈하고 똑같다. 근데 지금은 생시가 사실인 줄 알고 이게 실체인 줄 알고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다. 근데 한 번은 여기서 깨어난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실상이 아닌 진짜 꿈 같은 세계라고 하는 사실, 이걸 지금 보면서 나는 깨어있는 상태. 그게 진짜 도인들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알고 한번 읽어봅시다. 배휴가 물었다. 예로부터 마음이 부처라고들 하는데 지금 어느 마음이 부처인지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 말은 배휴는 철저하게 이 현상을 사실로 알고 이 생시에 매몰된 상태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다음에 대사께서 대답하셨다. 너에게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너가 그 질문한 걸 보니까 마음이 여러 개를 너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어떤 게 맞는 거냐고 지금 질문하는 것 같으니까 너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배휴가 그렇다면 범부의 마음이 곧 부처입니까? 아니면 성인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배휴는 꿈속에서 범부의 마음도 주관심이고 성인의 마음도 주관심일 뿐인데 주관심을 가지고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겁니까 저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아직까지 이 꿈에서 못 깨어난 사람이 꿈속에서 지금 잠꼬대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황명한테 보인다 이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또 그에 대한 답변이 도대체 어느 곳에 범부와 성인의 마음이 있느냐. 그런 건 좀 환상인데 그걸 가지고 너는 나누어 가지고 실체시 해가지고 범부의 마음이 있고 성인의 마음이 있고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너가 지금 완전히 착각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또 배휴는 방금 삼성의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범부와 성인을 말씀하셨는데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그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런 가르침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꼬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런 질문을 또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경전에는 분명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경전에는 부처님은 범부와 성인의 생멸심이 모두 허망하다고 하셨다. 지금 들어오나요? 지금 똑 떨어지지 않나요? 예. 그런데도 너는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거꾸로 유에 집착하고 있구나. 유는 현상계. 유, 현상계. 현상계는 이분법이죠. 그러니까 현상계에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허망한 것을 무언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허망한 것은 뭐예요? 성인의 마음이니 범부의 마음이니 하는 주관 전체, 색수상행식 전체, 이게 허망한 것인데 그것을 무언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어찌 망령되지 않겠는가? 망령되기 때문에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다. 지금 현상을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미혹된다 이 말이에요. 현상을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미혹이 된 것이다. 그대가 만약 범부의 생각과 성인의 경계를 없애기만 한다면, 범분이 성인이 하는 이분법적인 분별, 그 분별을 없애기만 한다면 마음 밖에, 없앤 그 자리가 마음이고 마음 밖에 다시 다른 부처란 없다. 자,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황벽 스님이 일러주고 싶은 것은 배휴는 현상계의 이것들을, 현상계를 있는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그걸 가지고 지금 본질을 현상계 안에 무엇인가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점 이해되세요? 황벽 스님한테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배휴가. 본질이 있는 것은 까맣게 모르고 그런 말은 들어가지고 현상계 속에서 어떤 것이 본질입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같다. 다시. 제가 지금 참 대변을 잘해주네요. 배휴의 입장은 본질이 있다는 것을 말은 들었어요.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 근데 그 본심이 부처라는 본심을 배휴는 현상계 중에 어떤 것이 본질입니까? 라고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 이 말 지금 알아들으시겠느냐고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은 대부분이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범주 오류. 본질과 현상은 카테고리가 다른데 보통 사람들은 현상 속에서 특별한 현상을 본질이겠거니 하고 찾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유에 집착한다 이 말 있잖아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세 번째 줄에 거꾸로 유에 집착하고 있구나. 허망한 것을 무언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이 말이 그 우리가 하는 마음 공부의 아주 엑기스예요. 엑기스. 우리는 유에 집착하고, 그리고 이 유라는 허망한 것인데 허망한 것을 무언가 이것이 있는 것으로, 실체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방금 이 말을 정말로 명품으로 어느 부분을 이쪽을 지읍시다.
오늘 저는 이 말을 여러분한테 소개해서 기뻐요. 제가 공부할 때 엄청 도움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틀림없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방거사의 임종계예요. 마조 석두의 제자로서 당대를 아주 풍미한 중국 최고의 거사, 중국에서 최고의 거사라고 일컫는 방거사. 방거사의 임종계, 돌아가시면서 남긴 이 시예요. 마지막 시. 자, 단원공 제소유 절물실 제소무 단지 원해라. 공이라고 원해라. 제소유 모든 있는 것을 단지 공이라고 여겨라. 자, 모든 있는 것을 다만 공이라고 여겨라. 모든 있는 것은 뭐예요? 이 현상, 그리고 이 현상의 주관과 객관.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다만 공이라고 여겨라. 그리고 간절히 바라노니 실체라고 여기지 말라. 제소무 모든 없는 것을 실체라고 여기지 말라. 자, 제소유는 모든 있는 것은 이 현상, 모든 있어 보이는 거, 우리한테 지각되는 거, 모든 현상은 다만 공이라고 여겨라. 그리고 제소무는 모든 없는 것은 이것은 참 제가 여기서 진여문 본질 현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현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본질을 있다고 이 안에, 현상계 안에서 실체라고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현상계 안에서 본질을 잡지 말라. 자, 첫 번째는 현상계의 모든 것을 공으로 여기고, 그리고 본질을 현상계 안에서 찾지 말라. 자, 그런데 여러분은 본질을 찾아요, 안 찾아요? 어떤 입장이세요? 본질은 찾는 대상이 아니고 깨닫는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본질을 찾으면 자기도 모르게 본질이라고 하는 상을 만들게 돼요. 본질은 정말로 철저하게 공이지, 그거를 어떤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법상이 되어서, 법상이 생기면 반드시 아상이 같이 생겨요. 연기에 의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법상을 놓는 것이 아상을 놓는 아주 핵심이에요. 다시, 법상을 놓는 것이 아상을 우리가 이겨내는 가장 핵심이에요. 공부의 진짜 어려운 고비예요. 그거를 백척간두라 그래.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법상을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체험한 사람이 깨달음을 놓아야 전체가 깨달음이 되지, 무언가를 깨달음으로 지면 그거 아닌 것은 깨달음이 아니게 되잖아요. 지금 상황 이해돼요? 본질을 이런 것이다라고 본질을 지면 그것이 아닌 것은 본질이 아니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이다는 이분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 부분을 전체인 줄 착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라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현상은 공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뜨려 봐야 되고 조견, 오온, 개공. 근데 또 하나 방교사가 우리한테 당부하는 것은 본질을 이거라라고 잡지를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면 이것 아닌 것은 깨달음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럼 그건 가짜다 이거예요. 진짜 깨달음은 깨달음이 사라져서 그냥 모든 것이 깨달음이 되는 것이 이게 진짜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사라지는 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을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이것이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해서 이걸 쥐고 있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아야,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음이면 저거는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가짜야. 깨달음은 전체가 되어야 되니까. 본질은 전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이어서 실참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깨닫자 이랬잖아요. 자, 철저하게 깨닫자 하는 저 말을 이제 쓴 뜻은 그 깨달음이라는 말은 깸이라는 말이에요. 깸이란 말은 의식이 자기가 이게 아니고 스스로 의식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상태. 그 자각의 힘, 의식의 자각의 힘을 철저하게 기르자. 그래서 다시 꿈에 안 떨어지도록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외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철저하게 깨닫자 하고 화두 가로 열고 자각을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돌고 돌면 계속 돌고 돌면 결국 뭐가 되는가? 화두 놓치지 말자. 그러면 화두가 뭐냐? 모르는 사람은 의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의식이 무엇인가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알아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의식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알아챈 사람이라면 그 의식 자체의 자각. 자각이란 말은 스스로 자자에 각은 깰 각자니까 스스로 깨어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식이 스스로를 의식하는 그 상태, 그게 이제 화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화두를 놓치지 말자. 자각하자. 그러면 자각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 부재망상, 불구진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내가 자각하기 위해서는 부재망상은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 망상을 없애려고 하면 그것도 망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망상이,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망상은 반드시 옵니다. 앉아있으면 반드시 망상이 옵니다. 근데 그 망상을 상대를 해서 없애려고 하면 그게 바로 망상을 자꾸 일으키는 것이라서 망상을 제는 제거하다거든요. 제거하지 말라. 망상을. 이거 정도가 나오는 말이잖아요. 망상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 앉아있으면 망상이 반드시 와요. 그 망상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불구진, 진리를 구하지 말라. 진리를 구하지 말라를 아까 방거사는 그 본질을 현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망상을 제거하려고 하지도 말고 본질을 구하지도 말라. 따로 구하지도 말라. 그러고 있으면 자연스러운, 제가 맹숭의식이라고 오늘도 썼네요. 그냥 자연스러운 맹숭의식 자체가 그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각이 화두예요. 그걸 놓치지 않는가. 그게 자각이다. 상황 이해돼요? 상황 이해됩니까? 부재망상 불구진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쌍차라고, 쌍으로 막는다. 망상과 진리를 상으로 막는다. 망상을 제거하려고 하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 쌍으로 쌍차를 한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러운 맹숭의식, 이게 쌍조, 그 자체가 대긍정의 본질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자꾸 터득해야 돼요.
앉아서 자꾸 터득해야 돼. 망상이 반드시 와요. 근데 상대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 그럼 지나가고 지나간다. 그리고 따로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맹숭맹숭한 지금 자연스러운 이 상태. 요거다 이게. 요게 자각이다 이게. 그 자각을 강하게 한다. 화두 놓치지 않음으로써 이 자각이 강하게 가는 거. 요게 지금 자각이 강해지면 저절로 꿈에서 깨는 거예요. 그리고 자각이 강해지면 저절로 이 세계가 꿈처럼 보이게 돼요. 본질의 입장이 강해지면, 의식의 입장이 강해지면 의식 안에서 생멸하고 있는 모든 것은 환상 같다는 사실이, 꿈 같다는 사실이 이제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영, 여전, 응작, 여시관, 마땅히 이렇게 보아라 했잖아요. 그렇게 보려면 참선해서 화두를 지면, 화두가 강해지면 이렇게 봐져요. 오케이? 네. 이 자각의 힘이 강해지면 의식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생멸하는 실체가 없는 꿈 같고 영화같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의 입장을 강화하자. 자각의 힘을 기르자. 화두 놓치지 말자. 같은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깨어있는 자연스러운 상태. 그거다 이게. 그게 진짜 화두. 진화두. 그거 놓치지 말자. 화두 들고 있는다 이 말은 인간의 자각 상태다 이 말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그럼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안팎으로 밖에 있거나 안에 생각이거나 일어나는 대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냥 비추고 있을 뿐. 그리고 그것들이 나한테 나를 물들게 하지 않는다. 영상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자각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자각이 세지고 이 보이는 것들이 나를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들이 환이다. 이것들이 꿈과 같다. 나는 지금 깨어있고 이것들은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자유로워진다.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